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지난 몇 달 동안 팽팽하게 긴장되어 왔으며 두 군대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국경을 따라 서로 대치하고 있다.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배경이 있다. 긴장의 근원은 무엇인가?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국경 분쟁에 있다. 3,440km가 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의 주장이 겹친다. 그들의 군대 또한 국경선이 잘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점에서 대립하게 된다. 강, 호수, 눈 덮이는 군인들을 분리하는 선이 바뀔 수 있고 그들은 종종 대결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은 또 분쟁 지역인 국경을 따라 서로의 건물을 짓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지난 6월 최소 20명의 인도군 전사자를 낸 중국 군과의 충돌의 주요 계기 중 하나가 고고도 인도 전진기지로 가는 새로운 길이었다고 한다. 두 나라는 인도가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던 1962년 단 한 번의 전쟁을 치렀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 올해 6월 중국 군과의 충돌이 적어도 20명의 인도 군인들을 사망하게 하여 긴장이 고조되었다. 중국은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해 20명의 무술 교관을 티베트 고원으로 파견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결정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국 국경군과의 충돌로 최소 20명의 인도군이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협정에 따르면 어느 쪽도 그 지역에서 총이나 폭발물을 소지하지 않는다. 지난 6월 양국의 충돌에서도 중국은 사상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인도는 76명의 군인들이 부상당했다고 말했다. 육군의 새 무술 교관 소식이 6월 20일 중국 관영 매체에 의해 보도됐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다. CCTV는 중국 언론이 인도와의 국경에서 군대를 훈련시킬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엔보 파이트 클럽 소속 격투가 20명이 티베트 수도 라사를 근거지로 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인도 모디 총리는 라다크 지역에서의 충돌에서 우리 군인들이 중국군과 용감히 싸우다 죽었다라고 말했다. 중국과 인도는 6월 15일 라다콘의 가란강 계곡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한 책임에 대해 서로 비난했다. 기후가 험하고 지형이 높은 이 지역은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중국이 지배하는 분쟁 지역인 악사이친과 가깝다. 인도는 중국군과 폭력으로 20명의 병사가 사망한 후 필요하다면 군사력으로 국경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중국과 인도는 6월 15일 라다콘의 가란강 계곡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한 책임에 대해 서로 비난했다. 기후가 험하고 지형이 높은 이 지역은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중국이 지배하는 분쟁 지역인 악사이친과 가깝다. 인도는 중국군과 폭력으로 20명의 병사가 사망한 후 필요하다면 군사력으로 국경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 국경 안에는 외국 군대가 없어야 하고 영토도 잃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분쟁 중인 히말라야 국경에서의 충돌 이후 사상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두 핵 보유국은 서로 경계가 허술한 국경을 넘어 싸움을 부추긴다고 비난하고 있다. 인도는 라다크에 있는 가란 계곡에서 싸우는 동안 양측이 모두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관계가 계속 악화되었다. 지난 8월 인도는 중국이 국경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일주일 내에 2번이나 자극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이번 충돌이 인도의 잘못이라고 이 두 가지 혐의를 부인하였다. 9월 초 중국은 인도가 자국 군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비난했다. 인도는 이 같은 주장을 부인하며 중국에 맞섰다. 사실이라면 45년 만에 처음으로 국경에 총격을 가해 총기 사용을 금지한 합의를 깬 것이다. 모디시 브로맨스가 흐릿해졌나? 최근의 긴장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한 관계 강화를 풀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모디 총리가 처음 당선된 2014년 이후 18차례 만났다. 또 지금은 경제적 여파도 있다. 인도 내 반중 감정으로 인해 정부는 틱톡과 펍지 등 중국 관련 앱 150여 개를 금지했다. 관계자들은 이 조치가 인도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6월에 인도의 크리켓 위원회는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인 비보를 곧 있을 크리켓 리그의 타이틀 스폰서 자격 낙에서 떨어뜨렸다. 양국이 20여 년 전부터 세계적인 강자로 부상한 반면 중국은 군사력에서 분명히 앞서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들며 대치하면서 인도와 미국이 더욱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핵 보유국으로서 지금까지 군사적 외교에서 미국과 중립 입장을 취하던 인도의 태도가 변했다. 양국 군대는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중인도 국경 분쟁과 관련해선 정기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인도를 지지하는 미국 고위 관리들과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고위 성명이다. 현재의 긴장과는 대조적으로 2017년 도클럼 대결 때는 미국 정부 대변인과 익명의 관리들이 인도의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이에 대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성명은 없었다. 인도가 당시 미국의 지지에 대한 공개적인 표현을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중국과의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보인다. 양측의 협의는 훨씬 더 열려있고 미국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도를 지지해왔다. 인도군 병력 20명의 사망을 초래한 가완계곡 충돌 이전에도 인도와 미국 고위 관리들이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국경 장벽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첫 대화 중 하나로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5월 29일 전화 통화를 했다. 양측은 양국 국방관계의 상태를 논의했으며 강성하고 지속적인 미인도 국방 파트너십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통화 내용은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 국방부와 인도 국방부가 발표한 성명에는 두 사람이 국경 장벽에 대해 대화를 나눴음을 시사하는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7월 중순에도 싱과 에스퍼는 전화 통화를 했고 양국 국방 협력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 대화에는 중국과 계속되는 국경 대치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며칠 뒤인 6월 2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 통화 내용 낭독에는 두 정상이 세계보건기구 개혁은 물론 중인도 국경 긴장에 대해 얘기했다고 명시돼 있다. 5월 인도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새 집행위원장이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G7을 호주, 인도, 한국, 어쩌면 러시아 같은 나라들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G7 그룹이나 트럼프가 제시한 G7 확대 국가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튼 중국 공산당의 팽창주의로 인해 중국의 세계적 비호감도는 높아지고 있고 자칭 대국으로서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